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5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코나는 2세대로 오면서 현재 두 번째 연식 변경을 거치고 있습니다. 2025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규 트림인 H픽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모던 플러스에서 루프렉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보조, 안전하차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총 5가지로 나뉘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기본 트림 모던에서는 가격이 동결, 두 번째 H픽 트림은 신규 트림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에서는 조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동 트렁크와 함께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디지털 키 2, 도어 포켓 라이팅,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H픽 트림에 들어가 있었던 에이다스 3가지가 기본화가 되면서 84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스포레이션 트림에서는 도어 트림과 트레이가 소재가 변경이 되면서 29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또 새로운 트림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바로 블랙 익스테리어 트림입니다. 내배장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H픽 트림입니다. 현재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를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의 외장 컬러는 세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로서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H픽 트림 기준으로 헤드라이트는 원래는 MFR 타입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시승 차량은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숑 차량들하고 동일하게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스타일 옵션을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가솔린이 아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방에 보시면은 가솔린과 다르게 액티브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 역학들도 잘 계산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에서는 H픽 트림 기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하고 휠 디자인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가솔린인지 하이브리드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타일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LED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H픽 트림 기준으로 원래는 수동 트렁크가 들어가는데요. 이 차량은 컨비니언스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361리터에 2열 시트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1143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소형급에서는 나쁘지 않은 공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래쪽 러기지 플로우에는 다양한 수납함을 둘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나 둘이 탔을 때 넉넉한 용량으로 생각이 들어요. 짠! 신형 코나 하이브리드 실내로 왔습니다. 신형 코나는 트림에 따라서 실내 컬러를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 트림과 H픽에서는 2가지, 프리미엄에서는 4가지, 마지막으로 인스포레이션은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H픽이기 때문에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아주 무난한 블랙 컬러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천연 가죽하고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파이핑들도 들어가 있어서 심심함은 거의 없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트레이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들은 이쪽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쪽에는 가변식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본 트림부터 열선과 통풍 시트, 또 핸들 열선까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 트림부터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이 차량은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타입의 공조 시스템과 함께 물리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2세대 코나부터 실내 감성이 대폭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적이면서도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픽에 지금 현재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인스포레이션 트림과 비교했을 때 소재를 제외하면은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부에 12.3인치
클러스터와 함께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CCNC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어서 사용성이 상당히 좋아요. 조수석 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 트레이가 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조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브 박스도 나름 공간이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성비 트림이라서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풀옵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살짝 소재에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무난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고요. 기본 트림부터 1열까지는 자동 윈도우가 들어가 있어서 나름 패키징은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5 코나 하이브리드 실내에 앉았을 땐 이러한 감성인데요. 일단 실내 시트가 블랙이라서 그런지 사실 세련된 느낌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트림이나 H픽을 사실 거면은 그레이 컬러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썬루프가 지금 현재 시승 차량은 없기 때문에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개방감을 위해서 썬루프도 넣게 된다면은 풀옵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뭔가 감성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2025 코나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방금까지는 제가 차량이 정차가 되어 있어서 이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되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속력을 내니까 엔진이 개입이 되면서 아주 우렁찬 엔진음으로 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코나는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32kW 구동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저속, 막히는 시내 구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로 주행, 그러니까 EV 모드로 주행을 했지만 지금처럼 속력을 내는 구간에서는 EV 모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방의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현재 이 차량의 배터리 게이지와 함께 내가 스로틀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차지로 가는지 아니면 에코로 가는지 파워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코나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한 5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한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에는 아쉽게도 엔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는 소형 SUV B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셀토스부터 해가지고 트렉스, 뭐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굉장히 많은데 코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데일리로 탔을 때 무난한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는 최대 19.8km가 나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빌트인 캠 없이 17인치 기준이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이 트리 컴퓨터 상의 연비를 위해서 방금 리셋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 EV 모드로 주행을 해줘서 되게 조용하고 전기차를 탄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져서 좋았습니다. 근데 엔진으로 구동이 되면은 썩 그렇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터보가 아닌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고RPM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볼게요. 또 1차선에 하필 또 고성능 차량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웠어요. 아무튼 외부 소음 유입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급을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소형, 다운
MBH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닫혔을 때 모터도 좀 뭔가 성급하게 턱 닫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확실히 엔트리급 다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지금은 속도 감쇄 구간, 빨래판 구간과 함께 크랙이 있는 노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끄럽지 않나 라고 느껴지거든요. 현재 저는 18인치 휠 사양의 코나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40psi, 후륜은 39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소형급 치고는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또 새로 포장이 된 도로거든요. 여기선 조용하죠. 다시 옛날에 포장된 도로, 크랙 있는 부분, 다시 또 새로 포장된 도로, 다시 또 크랙. 오, 여기 포트홀 파티야. 코나는 소형급이다 보니까 노면 상황에 따라서 MBH 실내 정숙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두드러지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신형 코나는 MBH를 신경 써서 언더 패널에 흡차음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흡차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좀 울려 퍼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편은 아니다 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배터리가 한 55%에서 60% 정도 찼더니 동일한 시속 80km인데도 불구하고 EV 모드로,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터리가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구동 모터가 32kW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특히 SUV들 보면은 거의 뭐 42.2kW, 47.7kW, 카니발 같은 경우는 막 54kW가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에 반해 32kW 하면은 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얘는 소형급이기 때문에 공차 중량도 적게 나가고 차 자체도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32kW 구동 모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급, 특히 중형 SUV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시속 80km에서 EV 모드, 전기 모드 주행이 좀 더 많이 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전기 모터 용량이 더 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을 느껴볼 건데요. 제가 타고 있는 코나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와 함께 전용 기능들이 탑재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이 모션 시스템 중에서 이 컴포트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에서 차량의 흔들림을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둔턱을 탁 넘고 나서 막 두둥두둥 이렇게 잔유 진동이 남을 수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제어를, 그러니까 둔턱에 가기 전에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임이라든지 덜컹거림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요거는 방직턱 구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처럼 뭐 크랙이 있다든지 포트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 이음새 구간이라든지 요런 데에서는 사실 크게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솔린과 비교하더라도 승차감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대신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포함해서 배터리도 등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차 중량이 조금 무겁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18인치 사양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1480kg, 그러니까 1.4톤 정도가 됩니다. 가솔린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통통 튀기는 그런 승차감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센터 쪽에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에코,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게 신형 CCNC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CCNC는 최신 운영 체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나왔었던 CCNC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픽이 훨씬 더 예쁩니다. 막 컬러도 바뀌었고 디테일도 달라졌고 굉장히 예쁜데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파워 게이지 끝으로 하면서 엄청난 엔진음과 함께 우렁차게 달려나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오, 와, 지금 변속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변속되는 맛이 살짝 스포티합니다. 오, 괜찮은데요?
코나 하이브리드는 카파 1.6 자연흡기 엔진의 6단 DCT 조합으로 도합 141마력에 14.7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일단 이게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는 엔진과 비교했을 때 엔진 회전 질감이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쭉 밟았을 때 가속이 여유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RPM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화끈하게 가속을 시켜줍니다. 전형적인 자연흡기 엔진의 특징을 코나 하이브리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RPM에서부터 높은 출력을 내서 굉장히 화끈하거든요. 밟으면 밟은 족족 막 팍팍 나가기 때문에 아 이거 아주 운전의 재미가 있구만 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연흡기는 터보차저와 반대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흡기 엔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요거는 시스템 출력이 141마력인 거지 엔진만 따졌을 때에는 마력이 105마력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100마력을 넘는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엔진 자체가 힘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파워풀한가는 거리가 살짝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있을 쯤에 전기 모터가 샥 도와주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 출력을 보완을 아주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다시 가속을 한 다음에 패들 시프트 핸들 뒤편에 있거든요. 여기서 업시프트 가면은 한 번 더 업시프트 변속되는 느낌이 부드러우면서도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유의 탁탁 변속되는 느낌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급의 고급스러운 변속감과 함께 DCT 특유의 변속되는 즐거움을 같이 주기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코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마감새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로는 에코 모드일 경우에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운전의 재미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하이브리드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에코 모드 한정으로 회생제동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오토 모드까지 같이 포함이 돼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아닌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기아 차량들 중에서 최신 하이브리드나 최신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지능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속이라든지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지능적으로 반응을 해주지만 2.0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방에 신호 걸려가지고 정차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회생제동 제일 강하게 세팅을 해놓고 페달에서 그냥 발만 뗐습니다. 근데 발만 떼니까 완전 정차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차 없습니다. 완전 정차를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여기가 아쉽게도 살짝의 내리막길이라서 그런지 완전 정차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속도를 감쇄를 시켜주고 있어서 막히는 길에서는 이 회생제동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높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를 보시면 이게 RPM 게이지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차지 게이지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생긴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때 엔진이 개입이 되면서 좀 시끄럽거든요. 주행 중에 오히려 엔진이 개입되면 그렇게 크게 시끄럽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에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뭔가 이거 뭔 일 난 거 아닌가, 뭔 사단 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거칠어요. 신호 걸렸다가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정차했다가 이렇게 자, 현재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시중 중인 차량은 H픽 트림이긴 하지만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컨비니언스,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는 파킹 어시스트나 아니면 컨비니언스 같은 옵션들이 최상위 트림에서만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H픽 트림 기준으로 이런 옵션들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주진 않지만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땐
뭐 인스피레이션을 탄 건지 뭐 H픽을 탄 건지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이런 재질을 제외하면은 풀옵션 차량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차체가 컴팩트해서 그런지 아주 쉽게 탈출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두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컴팩트한 차체, 컴팩트 세그먼트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스티어링 기어비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뭐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냐면은 무게감. 그러니까 핸들을 딱 돌렸을 때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게 막 슉 돌아가거든요. 막 손가락 하나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무게감이 살짝 더해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운전자가 세팅할 수 있는 모드가 있다면은 저는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회생제동이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이브리드인데 회생제동이 없으면은 연비가 잘 안 나오겠죠.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코나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속도를 조금 높여서 돌아 나가 볼게요. 오, 생각보다 날렵합니다. 최근에 타봤었던 중형 SUV들보다도 훨씬 더 날렵한 코너링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롤링이 아예 없진 않지만 살짝 기분 좋게 나면서 최대한 그립을 잘 유지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FF,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스티어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위태로울 수준이 아니고 적당하게 나서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코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이 다이내믹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바퀴의 토크를 분배를 시켜줘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토크 벡터링을 사용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구동력을 가져가 주는데요. 요거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조양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샥 했을 때 이게 컴팩트한 차체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차가 일단 가볍고 작잖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급 선회를 했을 때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차가 날렵하게 샥샥 따라와 주다 보니까 뭐 시간 텀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굉장히 날렵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딱 핸들을 틀었을 때 그렇다고 막 스포츠 지향들 차량들처럼 막 착착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기는 하지만 키가 큰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임을 감안한다면은 요 정도면은 꽤 준수한 급조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가솔린 버전은 없지만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토크 벡터링 기술도 들어가 있고 지금처럼 급조양을 했을 때에는 이 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약간 제어를 해주거든요. 그러한 기능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됩니다. HDA2가 아닌 1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H픽 트림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비 기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약간 코너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차선 유지 능력과 핸들 보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핸들을 잡으세요. 여기서 이게 정전식이 아니에요. 토크 방식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페이스 리프트라든지 부분 변경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면 정전식을 넣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H픽 트림 기준으로 ADAS가 조금 더 보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침 또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으니까 방향지 시등을 켜볼게요. 뒤에서 차가 쭉 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깜빡이 켜볼게요. 이랬을 때 삐삐 하면서 사운드로도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진동으로도 알려주면서 클러스터로도 3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ADAS가 보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 분들이 탔을 때에도 좀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을 출발했을 때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즉 막히는 도로는 1, 고속주행은 9대 1로 주행을 했습니다.
보통의 친환경 차량들은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 최상의 연비를 보여주고요. 저처럼 계속 막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주행하면은 연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7인치 기본 트림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최대 19km 이상이 나오지만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8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속 고속 합해서 18.1이 나오는 거고, 저는 고속 주행을 9 정도 했을 때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19.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길은 진짜 막히거든요. 달릴 수 있는 길이 1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막혀요. 주차장이에요. 그런 길을 갔을 때에는 무조건 앞자리가 2예요. 그만큼 코나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류비를 최대한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코나 하이브리드 적극 추천드립니다. 짠! 이번에는 2025 코나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H픽 트림을 타고 있기 때문에 2열에는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암레스트는 프리미어 트림부터 들어가게 돼요. 그래도 앞쪽에 에어벤트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연속된 방지턱 구간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느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어볼게요. 현재 저는 18인치 휠이 껴져 있는 코나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방지턱은 살짝 높고 맨홀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넘었을 때 별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방지턱과 같은 둔턱에서는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맨홀이라든지 한쪽만 파인 곳을 갔을 때는 지금처럼 잔여 진동이 살짝 남는 타입에 속합니다. 참고로 코나는 가솔린 버전 기준으로 후륜 현가 장치가 토션빔이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엑셀이 묶여있는 타입이라서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충격이 조금 더 탑승객에게 많이 전달이 될 수 있고요. 멀티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N9을 가야지 넣어줍니다. 저는 지금 좌우 현가 장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멀티링크 방식의 코나를 타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토션빔이 들어가 있는 코나도 시승을 해봤고 지금처럼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코나도 타봤는데 승차감만 본다면은 솔직히 큰 차이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코나를 탔을 때 방금처럼 덜컹 하고 나서 잔여 진동을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또 맨홀 구간에서도 좀 진동들이 탑승자에게 와일드하게 전달이 되긴 하지만 토션빔 좌우 현가 장치가 묶여있는 부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뚜둥뚜둥뚜둥 이렇게 잔여 진동이 남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코나는 잔여 진동이 한 번 따당 하고 나서 두 번, 세 번까지 이어지는 타입은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게 차 급이 소형이잖아요. B세그먼트. 아무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윗급을 상회할 정도의 하체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신다면 오히려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가면 갈수록 진동들을 탑승객에게 많이 전달이 해주는 하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세그먼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포장된 도로에서만 가시는 게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막 안 좋은 노면 울퉁불퉁 이렇게 가니까 살짝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2025 코나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의 에어백은 총 6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8.9점으로 1등급. 무상 수리는 CCNC 내비와 멀티 키보드, 바디 도메인 컨트롤 유닛 관련 3가지 무상 수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5 코나 하이브리드 어떻냐? 2번에 걸친 연식 변경으로 좋아진 패키징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에는 코나가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셀토스는 구형 플랫폼에 구형 소프트웨어, 편의 옵션이 부족하고요. 곧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나보다 비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현 시점 가성비 SUV는 코나가 가장 좋다라고 느껴지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